이게 근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99일 만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나왔을 때, 품격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단일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그렇게 얘기했죠. 예. 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안 나도 난다고 그래야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런 살 길을 찾아가신 거고, 거기에 지금 잘 뛰고 있는 후보 등에 칼을 꽂고 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런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있는 선택지가 난파선에서 탈출선을 타는데 이 탈출선이 다시 난파할 것 같다. 그렇게 돼서 난파선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까? 아니면 이종구 의원처럼 적선으로 가자. 국민의당으로 가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함께 완주하고 무인도에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선택지. 정말 그 하나도 답이 될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난파선으로 되돌아가는 그 선택지를 13분이, 특히 이제 또 한 분 더 하실 텐데 14명이 택한 거죠. 예. 최주명 교수님. 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이제 뭐 종교적 그 배경도 좀 있는 얘기인데. 적선은 못할 망정 쪽방 깨지 마라. 네, 그렇죠.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심성 고약한 분이 어디서 이 구걸질을 하냐면서 쪽방 팍 깨버리거든요. 그렇죠. 쪽방만 깨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기까지예요. 그렇죠. 지금 유승민 후보가 급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선거운동하는데 쪽방 깨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일익을 한 분이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만나셨잖아요. 저분들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도덕상? 아니 만나도 이게 그 정치를 큰 틀에서 보면 이기고 지는 그냥 그분들 목숨 걸고 싸우지만 이기고 지는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도 야도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이 동업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오면 무슨 자리 뭐 당협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요. 지금 그 바른정당을 탈당해 가지고 다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가면 당협위원장하고 본인들의 나중에 총선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당선시키고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들어요. 뭐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뭐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치는 명분이라고 하는데 명분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명분의 근저는 또 도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도의나 명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건 무슨 이게 패거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르르 갔다 우르르 오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명분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청문회에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그때 정말 진심으로 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정말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지율이 이래가지고는 가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지지율 보고 정치합니까? 지지율 잘 나오면 거기 가서 한 편에 쓰고 지지율 안 나오면 언제든지 돌아가고 그러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정치가 무슨 사업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님은 자기 의지를 지키다가 험한 꼴도 당하시고 저는 이제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흔적을 지워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도 하고 오래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꾸 제 얘기하는 게 이 자리가 탐나시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런 식의 명분 없는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줄 뿐더러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런 행동이 절대로 국민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그 이제 정치 일선에 직접 뛰진 않으셨잖아요. 저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탈당하고 간 분들 중에 몇 분, 꽤 이렇게 이제 말도 섞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하소연을 해요. 탈당을 해서 명분을 찾아서 갔는데, 지역의, 광역의원, 그 다음 기초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일부가 왔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눈앞이 깜깜하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간다. 돌아가면서 의원님, 지역위원장이고 의원님 보고 정치했는데 저 좀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날마다 읍수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고뇌가 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저 당을 탈당하고 그냥 탈당한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린 지금 이 대통령 잘못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구가 바로 장제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이제 의원의 아무한테도 지역구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다 얘기했나 본데?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리셔가지고 아하. 지금 정치에 입문해서부터 수십 년간 함께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서 뭐 본인의 어떤 팔과 다리가 찢겨져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하. 이제 뭐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함께했던 어떤 동지가 내년에 어떤 선거나 이런 불리함 때문에 돌아간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치를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을 조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조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원 그다음에 출마하는 사람, 뭐 국회의원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철학과 이런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선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사회 단체처럼 사회 활동도 하면서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99일 전에 정말 새로운 어떤 보수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지도 않고 딱 처음 첫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리하지도 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코앞에 닥친 뭐 대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선거가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만 정치를 하겠다, 내 권력을 잡겠다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탈당해서 그럼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니지 그것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돌아오려다 보니까 본인의 당협위원장 이 자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얘기를 하는 협상 대상이 지금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야당 당수로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도 제가 저만한 야당 당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감이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친 말과 그런 공격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야당 당수를 해야 됩니다. 자만한 이런 사람이 야당 당수를 해야지 당선될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숙청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쨌든 친박 이 세력이 가장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현역 의원 13명, 14명을 데려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지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자기 친 홍준표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 향후 대선 이후에 전국에서 주도권을 당내에서 일단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나고 당내 주도권도 내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대목에 이제 이 탈당이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전에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홍준표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라 쓰고 당대표 선거라고 읽는다. 이거하고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랑 저희 같이 주고받았던 얘기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한 걸로 하시죠. 그거 잘랐고 어디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의 예측. 예? 봉도사의 뒤를 이어 이제 고도사까지. 고도사는 왜 고도사? 못 먹어도 도사까지는 좀 이렇게. 아니 고도사는 못 먹어도 고. 높이 있는 도사 고도사.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사실은 지금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15, 20%의 그 여론도 못 주워먹는 후보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선이 끝났다면 홍준표 후보가 뒤에 당권을 얘기하거나 뭐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의원들까지 끌어들어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2의 이회창 그런 그 행보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종교적 성직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우리 바로 요 일부에 이제 지지율 갖고도 얘기했는데, 설거지 논란.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또
약간 고루한 남존 여비 사상이 잔재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면 예.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 돼지흥분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흥분제 20대 초반 때 사건이 아니고 예. 그 책을 2005년 삼선 의원 때 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을 하기 마련인데 예. 기실 나이 50이 넘어서 삼선 의원의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부끄러워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최진봉 교수께서 예, 예, 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렇죠. 거다. 예, 맞습니다. 이런데 지지율을 보내고. 예. 근데 이제 그 보수가 정말 그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보수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가능성도 좀 본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유승민 후보 사드 갖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트럼프 한 방 훅 갔잖아요. 예, 그랬죠. 돈 내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드 주장도 못 해요. 예. 그럼 보수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건데 그거를 그렇죠. 다 그냥 문까지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요.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유승민과 바른정당을 통해서 가능성을 조금 봤었는데 예. 그것마저도 싹이 잘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일조한 것은 물론 홍준표 후보도 나쁘지만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 지금 탈당해서 나온 분들 예. 저는 그분들이 일조를 했다고 봐요. 개인의 어떤 이익, 지금 고 기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또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어떤 확장성을 키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예. 헌재에 가서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랬죠. 자기가 검사의 지위에서 예.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하던 분이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그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리고 무슨 죄가 있냐?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또는 뭐 권성동 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예, 법사위원장이 그걸 소추위원장. 했던 소추위원장. 그런 행동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대체. 그때는 무슨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은 왜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자기의 실리를 찾아서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정모 의원처럼 해야지. 예, 전 방송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걸 다 받고 본인한테 쓰면 뱉어버리는 그게 무슨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치 친박 청산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나갔어요. 오늘 발표한 거 보면요. 황인철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친박 청산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무슨 친박 청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서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 기자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대 지분은 친박이 갖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그런 상황에서 명분이 없는 거 아니고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치기 위해서는 친박 청산이라는 게 먼저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나 명분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친박 청산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건 아니죠. 친박 청산이 끝난 게 거기에 지금 조원진 의원이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태극기 집회 나와서 그렇게 탄핵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을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에 두 손 들고 그냥 들어가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하냐. 그리고 본인들이 그전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그럼 우리가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크게 한번 반성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님. 예. 이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낮은 지지율 유승민 후보의 예.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아까 얘기했었죠 네.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선거 자금 문제. 이렇게 되면 10% 못 내게 되면은 결국 선거 비용 반도 보전을 못 받고 당은 파산하는 거 아니냐. 네. 신문이나 네티즌 뭐 여론에 보게 되면 사실상 소신을 지키지 못한 바른정당 의원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저희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1차적으로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지키지 못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차적으로는 바른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돼지국 문제가 나왔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 예,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 입증, 그러니까 입증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탄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적이라고 하는 그 적폐가 뭔지 아십니까? 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전교조, 강성귀족노조, 종북 세력이라고 이렇게까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른정당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보수로 하겠다는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깨어나가지고 새롭게 뭔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보수라고 한다는 가치, 당연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수를 지지해야 되는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역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 예. 국민들 비판받아야 마땅한다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예. 저도 좀 바라봐 주세요. 국민만 바라보지 말고. 아니 원샷으로 잡으면 돼.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른정당 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복당을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약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비유승민계로 나오고 지금 언론 보도에 그러니까 비유승민계 나오는데 사실 김무성계라고 해야지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비유승민계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경선을 했던 후보 남경필 후보나 그런 측이 아마 비유승민계 정도로 얘기를 남경필은 유승민계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김무성계인데 아마 기자들이 오래 출입하다 보면 가장 오래 출입해서 익숙한 김무성계의 그런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승민계로 표현을 바꿔준 것 같은데 명확하게 지금 김무성계로 부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002년도에 후단협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만들어 놓고 그때 막 흔들던 당내 세력들. 2002년. 그 후단협 의원들 중에 정치적으로 복권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그 방송 들었나 보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후단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하고 넘어가시죠. 네.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지만 그 뒤에 치렀던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책임도 묻고 그리고 이 일부의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몇은 이제 일부는 또 정몽준 후보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탈당도 하고 이제 그런 후보 흔들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그 뒤에 재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복권의 기회를 국민들이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분들은 정말 홍준표 후보 한 명 바라보고 정말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후단협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못한 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와 이제 바른정당의 입장은 일종의 여론조사 방식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문항은 이를테면은 2002년도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비슷한 누가 이 보수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자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백기투항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막말 세례를 하고 있는데 그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이게 좀 그분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당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버린 것들은 저는 그래서 그 후단협 사태의 그 정치인들의 전력을 이분들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란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까도 선택적으로 받겠다 그랬어요 또? 그렇죠. 선택적으로 받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박근혜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 바른정당 의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혼자서 또는 아까 말씀한 조은진 의원은 탈당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분은 또 탈당하겠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역구인데 투표할 겁니다. 저는 꼭 다음에 어쨌든 할 겁니다. 뭐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친박이 주류인 자유한국당 안에서 지금 만약에 대선까지는 조금 이게 덮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대선 끝나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나면 이 문제가 또 한 번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저분들이 뭐 들어갈지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입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까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낙선된다고 해서 저분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랬을 때 당내에서 과연 조용히 넘어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대신 대선까지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둘 다 이해관계는 결국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잠잠한 상태에서 일주일은 가겠지만 대선 이후에 홍준표 후보가 낙선을 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저분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방금 우리가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할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해요. 오히려 이렇게 돼서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가치도 좋고 신념도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를 나눠줘야 돼도 이제 그 정권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 소신 투표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부 흘러가는 듯한 기색이 보였는데 다시 이거 봐라.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 결집하는 양상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자유한국당 내부가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후보로의 집결, 자유한국당의 내부 분열.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훨씬 더 결속력 있게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나왔던 워딩,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던 워딩을 보게 되면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선은 이제 확실한데 당선 이후에 통합을 고려한, 그러니까 전폭적인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발언 자체가 조금 더 바뀌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대선 자체가 보수는 좀 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의 어떤 구도 자체가 인물 구도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택 속에서 사실은 소신 투표를 하겠다라는 어떤 국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갑작스런 어제 그 탈당으로 인해서 보수의 어떤 결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긴장을 하고 이제는 정말 더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과연 이제 13명의 어떤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왔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딱 그 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그 여론 한 15%에서 20% 그 정도가 딱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어떤 지지가 있었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따라간다라고 전혀 생각하기 어렵고요. 결국에 국민들이 어떤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홍준표 후보가 있는 당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냥 정당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권의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홍준표 후보 플러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 플러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재열 기자님, 이제 5월 4일, 5월 5일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출연 안 하시나요? 네, 다시 부르려고요. 그냥 오늘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간단하게 한 20-30초 정도 네. 우리 그 4일이나 5일 날 꼭 그 사전 투표를 해야 하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들 집에서 좀 떠나 있는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5월 9일 날 투표가 힘들면 사전 투표라도 꼭 해주십시오 하는 영상 편지를 30초 되면 딱 무조건 끊겠습니다. 영상 편지가 제 담당이 아니었던 걸로.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네, 안 하면 감옥에 갑니까? 아니, 감옥은 아니어도 일단 조사를 먼저 받고. 날 좋을 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실 때는 제가 이 후보 저 후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이득을 끼칠 후보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진봉 교수님. 예. 하기 전에 김남국 변호사님. 영상편지. 네. 예, 간단하게 했어요. 좀 영상편지 전담되면서 좀 길어졌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정봉주 의원님 정말 재미있으시죠? 그리고 성격도 좋으시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 정치 재미있게 해주시는데 많이 이제 정치가 재미있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만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다고 바로 느끼는 그 순간이 투표를 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 있겠지만 잊지 말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전 투표 4일 5일이요. 4일 5일 맞습니다. 예. 서울로 이제 대학 다니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전 투표도 있으니까 편하게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세련돼졌어요, 이제. 영상편 집에서 연습하시나요? 아니요. 예. 아니야? 아니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예. 그 사전 투표. 예, 사전 투표. 예. 저도 사전 투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제 투표 날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let your voice heard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귀중한 한 표가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4일, 5일, 이틀간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됩니다. 어느 투표소나 가셔도 거기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돼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꼭 투표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그런 불행한 나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세 분이 영상편지 보내는데 BGM까지 깔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BGM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백그라운드 뮤직. 백그라운드 뮤직. 예, BGM. Let your voice heard. 너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냥 목소리가 들리게 BGM을 살짝 깔았어요. 예. 자, 유승민 후보 안타깝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예. 유승민 후보의 정치력이 일단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탈당 사태 때 어떤 식으로든 원내 교섭단체는 지켰어야 됩니다. 네, 그거 손을 정도는 좀 잡아줬었어야 그렇죠. 돼요. 그거 정도는 이제 후보가 정치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이렇게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엘리트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난데 나만 완주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정치에서 이 원내 교섭단체가 갖는 어떤 그 의미를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깨졌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추가 붕괴의 가능성도 그렇죠.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본인이 좀 더 나섰다면 특히 탄핵 국면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의원들은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붙들었다면 붙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좀 해요. 최 교수님, 최 교수님도 내부 사정이나 뭐 이런 취재하셔서 좀 아시겠지만, 예. 지금 이제 엘리트 정치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애들러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스킨십이나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아쉽게 좀 도움을 청하고, 예. 함께 가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이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패거리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원인을 유승민 후보한테 찾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좀 엘리트 정치라고 표현하셨으니까. 2세 정치인 아니에요? 또.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원칙주의자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가는 길이 맞는데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걸 굳이 내가 붙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도 원칙주의자지만 그래도 밤에는 열심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예. 다른 분들하고 술도 드시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손을 내밀고 좀 부탁도 하고 그래서 한편이 돼서 뭔가 이루려는 의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사실은 오늘 토론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밤에. 또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 그렇죠. 있죠. 그러면 예. 유승민 후보의 어떤 자질을 검증하면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정치력을 있을 수 있겠냐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유승민 후보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 돼서 어쨌든 후보가 됐으면 당대표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큰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원칙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예. 끝까지 그래도 완주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빠지고 있고 사실상 안철수 후보도 보수하고 진보가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에서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 바른정당에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후보의 어떤 성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끝까지 완주를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는 우리 정치에 어찌 보면 저급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보적인 성향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떠나서 새누리당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많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적잖게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표방하던 바른정당이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심상정 후보처럼 유승민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까지 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1세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가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용기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선될 사람과 싸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숙청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쨌든 친박 이 세력이 가장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현역 의원 13명, 14명을 데려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지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자기 친 홍준표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 향후 대선 이후에 전국에서 주도권을 당내에서 일단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나고 당내 주도권도 내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대목에 이제 이 탈당이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전에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홍준표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라 쓰고 당대표 선거라고 읽는다. 이거하고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랑 저희 같이 주고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여기서 얘기한 걸로 하시죠. 그거 잘랐고 어디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의 예측. 예? 봉도사의 뒤를 이어 이제 고도사까지. 고도사는 왜 고도사야? 못 먹어도. 도사까지는 좀 이렇게. 아니, 고도사는 못 먹어도 높이 있는 도사, 고도사.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사실은 지금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15, 20%의 그 여론도 못 주워먹는 후보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선이 끝났다면 홍준표 후보가 뒤에 당권을 얘기하거나 뭐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의원들까지 끌어들어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2의 이회창 그런 그 행보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종교적 성직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근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99일 만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나왔을 때, 품격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단일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그렇게 얘기했죠. 예. 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안 나도 난다고 그래야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런 살 길을 찾아가신 거고, 거기에 지금 잘 뛰고 있는 후보 등에 칼을 꽂고 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런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있는 선택지가 난파선에서 탈출선을 타는데 이 탈출선이 다시 난파할 것 같다. 그렇게 돼서 난파선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까? 아니면 이종구 의원처럼 적선으로 가자. 국민의당으로 가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함께 완주하고 무인도에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선택지. 정말 그 하나도 답이 될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난파선으로 되돌아가는 그 선택지를 13분이, 특히 이제 또 한 분 더 하실 텐데 14명이 이제 택한 거죠. 예. 최주봉 교수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이제 뭐 종교적 그 배경도 좀 있는 얘기인데. 적선은 못할 망정 쪽방 깨지 마라. 네, 그렇죠.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심성 고약한 분이 어디서 이 구걸질을 하냐면서 쪽방 팍 깨버리거든요. 그렇죠. 쪽방만 깨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기까지 해요. 그렇죠. 지금 유승민 후보가 급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선거운동하는데 쪽방 깨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익을 한 분이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만나셨잖아요. 저분들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도덕상? 아니 만나도 이게 그 정치를 큰 틀에서 보면 이기고 지는 그냥 그분들 목숨 걸고 싸우죠. 이기고 지는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도 야도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이 동업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오면 무슨 자리 뭐 당협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요. 지금 그 바른정당을 탈당해 가지고 다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가면 당협위원장하고 본인들의 나중에 총선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당선시키고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들어요. 뭐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뭐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치는 명분이라고 하는데 명분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명분의 근저는 또 도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도의나 명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건 무슨 이게 패거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르르 갔다 우르르 오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명분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청문회에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그때 정말 진심으로 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정말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지율이 이래가지고는 가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지지율 보고 정치합니까? 지지율 잘 나오면 거기 가서 한편에 쓰고 지지율 안 나오면 언제든지 돌아가고 그러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정치가 무슨 사업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님은 자기 의지를 지키다가 험한 꼴도 당하시고 저는 이제 방송인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흔적을 지워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을 조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조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원 그다음에 출마하는 사람, 뭐 국회의원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철학과 이런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 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선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사회 단체처럼 사회 활동도 하면서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99일 전에 정말 새로운 어떤 보수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지도 않고 딱 처음 첫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리하지도 않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코앞에 닥친 뭐 대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선거가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만 정치를 하겠다, 내 권력을 잡겠다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탈당해서 그럼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니지 그것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돌아오려다 보니까 본인의 당협위원장 이 자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얘기를 하는 협상 대상이 지금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야당 당수로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도 제가 저만한 야당 당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감이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친 말과 그런 공격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야당 당수를 해야 됩니다. 자만한 이런 사람이 야당 당수를 해야지. 명분을 갖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도 하고 오래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꾸 제 얘기하는 게 이 자리가 탐나시는 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런 식의 명분 없는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을 줄 뿐더러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런 행동이 절대로 국민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이제 정치 일선에 직접 뛰진 않으셨잖아요. 네. 저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탈당하고 한 분들 중에 몇 분,
꽤 이렇게 이제 말도 섞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하소연을 해요. 탈당을 해서 명분을 찾아서 갔는데, 지역의, 광역의원, 그 다음 기초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일부가 왔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눈앞이 깜깜하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간다. 예. 돌아가면서 의원님, 지역위원장이고 의원님 보고 정치했는데 저 좀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날마다 읍수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고뇌가 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저 당을 탈당하고 그냥 탈당한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린 지금 이 대통령이 잘못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구가 바로 장제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이제 의원의 아무한테도 지역구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다 얘기했나 본데?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리셔가지고 아하. 지금 정치에 입문해서부터 수십 년간 함께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서 뭐 본인의 어떤 팔과 다리가 찢겨져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하. 이제 뭐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함께했던 어떤 동지가 내년에 어떤 선거나 이런 불리함 때문에 돌아간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치를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또는